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어릴 때 전 청계천의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빠는 전남 장성, 수장농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살림에 학교 가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빠는 14살 때부터 마을 분들 농사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은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돈 벌어서는 티도 안 나. 이런 푼돈 벌어서 누구 코에 붙이려고 공장을 알아보든지 아님 배를 타든지 돈 되는 일을 찾아보란 말이다. 여보, 현남이 아직 어린데 배를 타란요. 그게 아빠가 할 소리예요? 우리 현남이 학교도 못 가고 고생하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당신이 애를 이렇게 감싸니까 저렇게 나약하지. 현남이 너 내일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어. 돈을 못 벌면 쌀이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아빠는 뼈 빠지게 일한 돈 전부를 할아버지에게 줬지만 할아버지는 쌀밥 대신 옥수수죽에 김치만 달랑 주며 배부르면 게을러진다면서 밥을 굶겼습니다. 아빠 위로는 둘 다 누나라 실질적으로 아빠가 장남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빠는 항상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워야만 했고 일하는 집에서 고구마며 감자를 줘서 그나마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아픈 손가락이었고 아빠를 챙겨주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마음만 졸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아빠는 16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밤에 짐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낯선 서울에서 아는 이 하나 없이 아빠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시급했습니다. 무작정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는 종로에 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종로 번화가 쪽에는 구두 수선집이 꽤 많았고 무작정 들어갔어요. 혹시 여기 사람 안 구하나요? 근데 너 몇 살이니? 16살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잘할 자신 있으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얼굴을 보니 딱 시골에서 왔구만. 어린 나이에 타양에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이 녀석 깡따구가 있네. 너 구두 닦아봤어? 구두요? 사실 저희 집은 시골이라 구두 신는 사람이 없어서 닦아본 적은 없지만 가르쳐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지프로 동생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장작도 잘 패거든요. 배기하는 마음이 드네. 그럼 일 같이 해보자고. 대신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배워야 돼. 힘들다 어쩐다 농땡이 피면 같이 일 못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몸 불살라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빠는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 일병 남짓한 작은 구두 수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라 종로거리는 하루 종일 직장인과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아빠는 사람 구경하는 게 신기했어요. 종로에 사무실이 밀집돼 있어서 아빠는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구두를 수거하고 직접 갖다주는 일도 했습니다. 구두 닦아요! 구두 닦아요! 어이, 구두 닦기. 네, 사장님 불렀습니까? 이 구두군요.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신속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새로 보는 얼굴이네. 어린 친구가 씩씩해서 보기 좋네. 아빠 특유의 명랑함으로 손님들은 아빠를 많이 찾게 되어 단골 손님이 꽤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빠는 사장님께 모든 기술을 전수받아 나중엔 가게까지 인수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출근했는데 구두가 널브러져 있고 짐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침통한 얼굴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현남이 왔구나.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나 이제 이 가게 못해. 애들 엄마가 아파서 내가 대출 받은 게 좀 있는데 업자들이 와서 돈 빨리 갚으라고 행패를 부린 거야.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가게 내놓았어. 네 돈으로 갚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현남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 다친 데는 없으세요?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 남의 가게에 와서 이런 행패나 부리고. 너 서울 와서 첫 직장이라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미안하구나. 저보다 사장님 아내분과 가족들부터 챙기세요. 지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갑자기 실직해서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에휴, 너처럼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친구도 드문데. 아, 맞다, 현남아. 우리 단골 고객 중에 청계천에서 큰 목욕탕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너 거기서 일 안 해볼래? 목욕탕에서요? 거기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손님 심부름하고 또 때밀이도 하는 거지. 요즘 때밀이가 돈 많이 번대. 아, 그래요? 전 돈 많이 버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당장 일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추천으로 목욕탕 사장님을 만났고 아빠를 보자마자 흡족해 하시며 바로 채용했습니다. 목욕탕은 꽤 컸고 오전에 오픈 때부터 점심시간까지 손님이 밀려왔어요. 직원은 사장님과 때밀이 아저씨, 저 이렇게 셋이었고 대부분 때밀이 손님이 많았어요. 사장님, 저 혼자 그 많은 손님들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람 뽑아주시던가 저 그만둘래요. 에휴, 왜 그러시라. 김 선생 실력 좋다고 오늘 단골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둔다는 소리는 행여나 하지 마시오. 요즘에 때밀이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김 선생도 알잖아. 여기저기 스카우트하는 바람에 페이가 얼마나 올랐든지. 그리고 큰 목욕탕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김 선생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님 페이를 좀 더 올려줄까? 아, 사장님, 저 페이 받을 만큼 많이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 나이도 이제 40 중반이라 너무 많은 손님을 받으니까 병원비가 더 들어요. 집사람도 걱정하고 그래서요. 아유, 김 선생 고생하는 거 알지. 당장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에휴, 나도 고민이네. 저 사장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제가 선생님 밑에서 때밀이 배워보고 싶은데요. 저 시켜주십시오. 현남이 너가 때밀이가 하고 싶다고? 난 좋지. 현남이 일하는 거 보니까 빠릿빠릿하고 속기술이 좋더라고. 현남이가 내 밑에서 배워서 한다면 난 좋지. 아,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요, 좋죠. 김 선생이 얘 한번 잘 키워보시오. 아빠는 그렇게 스승 밑에서 때밀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빠 적성에 잘 맞아 빨리 기술 습득을 했고 실력이 좋기로 소문이 나 단골 손님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신 스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조건 때문에 우리 목욕탕 매출이 엄청 올랐어. 우리 현남이가 복덩이야. 아닙니다. 사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저 불편한 거 없는지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죠. 부모님 없이 객지에서 너 혼자 지내니 아들 같은 생각에 늘 안쓰럽지. 아빠는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도 세신사라는 직업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고 별다른 취미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이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아빠가 일하시는 목욕탕이 있는 건물에는 학원들이 많았는데요. 아빠는 일하면서 피아노 학원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오후에는 손님이 없을 때는 위층 피아노 학원 앞 복도에 앉아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때 한 여자가 나오며 아빠를 발견하고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방금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몰래 듣고 있었어요.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 혹시 음악 하세요? 아니요. 음악은 전혀 몰라요. 저 아래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전 음대생인데 곧 연주 앞두고 학원에 연습하러 매일 와요. 보통은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올라올 텐데 댁은 좀 의외네요. 아, 그런가요? 이 좋은 소리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나 봐요? 아, 그렇군요. 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언제 시간 되시면 올라오세요. 제 피아노 연주 들려드릴게요. 정말요? 진짜죠?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아빠는 그 여대생을 만난 이후로 힘든 일도 전혀 안 힘들고 오히려 일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신이 났습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은남이 너 요즘 좀 수상한데 얼굴이 폈어. 너 여자 만나지? 아유,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저 혼자 밥 먹고 살기도 바쁜걸요. 하지만 아빠는 처음 본 여대생에게 마음이 갔고 그 여대생이 연습하러 오는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분 맞으시죠? 지금 일하실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한가해요. 저 피아노 연주 언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약속 지켜야죠. 그럼 지금 올라오세요. 정말요? 학원 안은 칸막이로 되어 있었고 각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연습할 때 같이 있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 전 송미진이에요. 23살이고요. 미진씨. 전 조현남입니다. 미진씨보다 2살 많은 25살이에요. 새신사들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젊은 분은 드물지 않나요? 네. 제가 이래봬도 경력 7년 차예요. 나이는 어려도 경력으로는 고참이거든요. 전 때밀이가 적성에 맞고 돈도 잘 벌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맞아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현남 씨의 그 자신감이 참 부럽네요. 부럽다뇨? 미진 씨야말로 대학교 다니지. 좋아하는 음악 하시지. 저와는 격이 다른 분이잖아요. 피아노는 사실 저희 아빠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조신하게 살림하고 교양을 쌓아야 한다며 집에서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음대에 들어가면 좋은 집안과 결혼할 수 있다고 아빠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아빠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저 대학 졸업하면 프랑스 유명한 음대로 유학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와, 프랑스 유학 간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빠는 프랑스의 회사 해외 지사를 준비 중인데 저를 프랑스로 유학 보내서 아빠 회사와 사업 파트너인 프랑스 회사 대표와 사돈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정락결혼 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건 말이 안 되죠. 미진 씨 인생을 어떻게 부모님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전 현남 씨가 자신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아, 얘기가 길어졌네요. 현남 씨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못 친다고 흉보면 안 돼요? 우와, 드디어 미진 씨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는군요. 영광입니다. 아빠는 여자가 연주하는 소리에 눈을 감고 감상했습니다. 그 선율에 너무 감동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아빠는 여대생이 오는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마주치면 목욕탕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와 요구르트를 줬어요. 그렇게 어느새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아버지는 때밀이인 아빠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심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여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빠 하나만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빠 곁으로 온 겁니다. 두 사람은 사진관에서 결혼 사진을 찍고 아빠가 사는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고 아빠는 분유값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손님을 2배로 받아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애기도 오늘 잘 놀았어?
네, 요샌 자주 발차기 하면서 놀아달라 신호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거든요. 그나저나 요즘 당신 일거리가 늘어서 많이 힘들죠? 아니, 난 괜찮아. 근데 여자들 임신하면 우울한다던데. 당신 요즘 피아노 안 쳐서 우울하지 않아? 당신은 피아노 연주할 때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나 만나서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아유, 또 그 소리예요? 당신은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당신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돈이야 벌면 되죠. 아이 낳고 좀 크면 음악학원에 강사 자리 알아보려고요. 아빠는 사실 며칠 전에 피아노 가게에서 미리 피아노를 받았고 곧 출산을 앞둔 엄마에게 피아노를 출산 선물로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피아니스트가 된 대학 친구 연주회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어머, 미진아, 오랜만이다. 오늘 공연은 못 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건너 너 소식은 들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너 진짜 근사하다. 아니야. 피아노 실력은 너가 훨씬 좋았는데 결혼한다고 퇴학하면서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지. 어머, 그러고 보니 너 임신했구나? 축하해. 고마워. 곧 출산일이라 태교 겸 공연 보러 온 거야. 너랑 친구들 보니까 참 좋다. 우리 예전에 밤새면서 연습하던 생각도 나고 공연 보러 다녔던 기억도 나네. 엄마는 친구 공연을 보면서 내내 왠지 모를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행복하다고 자부했는데 엄마 마음 한켠에는 꿈을 포기한 공허함이 크게 자리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산통이 느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14시간 동안의 상고 끝에 저를 출산한 후에 엄마는 영원히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아빠는 이날 피아노를 집으로 배송해서 엄마가 퇴원하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빠는 한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인 없는 피아노를 돌려보내지 않고 거실에 두고 매일 먼지가 앉지 않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전 엄마 얼굴을 모른 채 전 아빠 손에 자랐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나시고 몇 년이 지나도 엄마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전 아빠 직업이 때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동네 아이들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야, 조아름, 니네 아빠 때밀이지? 때밀이가 뭐야? 진짜 몰라? 사람들 더러운 때 밀어서 돈 버는 거잖아. 그건 하인이잖아. 요즘 시대에 하인이 다 있네? 우리 아빠 하인 아니야. 친구들은 아빠가 때밀이라며 놀렸고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창피했습니다. 아름아, 아빠 왔다. 오늘 유치원에서 잘 놀았어? 오늘은 뭐 배웠어? 아빠 때밀이야? 친구들이 아빠 하인이라고 놀려. 그랬어? 아빠는 목욕탕에서 사람들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새신사라고 부르기도 해. 아빠 절대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 아니야. 왜 하필 때밀이야? 다른 일 하면 되잖아. 난 아빠가 때밀이라는 게 싫어. 아름아, 울지 마. 아빠가 미안해. 전 아빠가 때밀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남자애들이 목욕탕에서 아빠가 때미는 걸 직접 봤다고 더 심하게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책상 위에 떼수건을 무더기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너네 아빠 갖다 드려. 일하실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 모아서 샀어. 전 화를 꾹 참으며 떼수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니들 다시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둬? 집으로 가려면 아빠가 일하시는 목욕탕 건물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하루는 친구랑 같이 가다가 건물 밖에서 손님과 얘기하는 아빠를 발견하고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아빠가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피했던 겁니다. 아름아, 아까 목욕탕 앞 지나가지 않았니? 너 본 거 같아서 말이야. 아니, 난 아빠 못 봤는데. 비슷한 애 봤나 보지 뭐. 그런가? 아름아, 이거 오늘 우유랑 요구르트 많이 남아서 가져왔어. 이거 먹고 숙제해. 내가 거지야? 이거 때밀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는 거잖아.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전 아빠가 가져온 바나나 우유와 요구르트를 바닥에 던졌고 케이스가 깨져서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엎드려 걸레질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속상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저의 철없는 행동들을 다 이해하시며 야단 한 번 친 적 없이 오히려 제 기분을 맞춰주며 항상 미안하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아빠가 힘들게 일하신 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부족함 없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전 아빠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아빠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니 더 심해졌어요. 아빠,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한데 때밀이 그만두면 안 돼? 그거 말고도 좋은 직장 충분히 많잖아. 아름아, 아빤 이 일이 좋아. 남들은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데 아빠는 그렇게 부끄러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안 든단다. 아빠 내 생각은 안 해? 나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받고 목욕탕에서 아빠 봤다며 놀리는 남자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 나한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해.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사춘기 반항심으로 아빠에게 더 모진 소리도 하고 아빠가 말이라도 걸면 공부해야 된다고 아빠와 얘기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전 아빠 몸에서 나는 목욕탕 비누향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빠 놀리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잠을 줄여가며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집에 오면 밤 10시라 씻고 바로 공부해서 새벽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와 얘기할 시간도 줄어들었고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빠는 저와 얘기하고 싶은지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간식을 준비해서 아름아, 출출할 텐데 만두 먹고 공부하렴. 알았어. 나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만두 놓고 가. 아, 그래. 우리 딸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네. 조금만 공부하고 일찍 자. 아빠도 잘 자. 아빠는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머뭇거리다 나가셨어요. 요즘 아빠가 왜 저러시지?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아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걸 그랬나? 아빠는 워낙 실력 좋기로 소문이 나서 기업 총수와 강남 재벌가의 사모님들까지 예약을 하고 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비용 외에 팁까지 주다 보니 수입은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빠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 선생, 요즘 너무 무리했나 보네. 안색이 안 좋아. 손님 좀 줄여.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이, 그럼요. 며칠 새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아름이 의대 가려면 돈 많이 벌어야죠. 아유, 이 사람. 내일 병원 가봐. 아무래도 이상해.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그토록 바라던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빠에게 전하려고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남자 목욕탕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빠를 불러달라고 목욕탕으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름이에요. 우리 아빠 잠깐만 나오라고 해주시겠어요? 저 목욕탕 현관문 앞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조 선생 지금 병원 가고 없어. 아빠가 병원에요? 어디 안 좋으시대요? 아름아, 너 진짜 모르니? 너네 아빠 병원 다닌 지 2년 정도 됐어. 아빠가 병원에 다녔다고요? 왜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아니야, 내가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 했네. 아빠 오면 더 왔다 갔다 전화할게. 지금 손님 나오셔서 전화 끊어야겠다. 사장님은 당황한 듯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전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 진짜? 우리 딸 잘하다.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고생하더니 정말 잘 됐구나, 응? 와, 이제 우리 아름이 의사 되는 거야? 근데 아빠, 나 낮에 목욕탕에 갔다가 사장님한테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아빠 병원에 다닌다면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유, 별거 아닌데 우리 딸 괜히 걱정했나 보네. 그냥 소화가 안 돼서 한 번씩 병원 가는 거야. 아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나 그동안 공부하느라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안색도 안 좋고. 아빠 진짜 어디 아픈 거 맞지? 그게 말이야, 아름아. 너 그동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니 너한테는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몇 번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안 떨어지더라. 실은 아빠 백혈병이래. 뭐? 백혈병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럼 그동안 아빠 많이 아팠던 거잖아. 근데 왜 내가 몰랐던 거야? 아픈 거 참았던 거야? 너 힘들게 공부하는데 아빠가 아픈 거 알면 너 공부 옳게 했겠니? 아빠 때문에 우리 아름이 하고 싶은 꿈 잃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 엄마 꿈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아빠 때문에 꿈을 못 이룬 게 평생 한이 되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그렇게 아프면 내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아빠 병 간호하고 아빠한테 모진 소리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난 아픈 딸 만든 거야?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아름아, 자책하지 마. 아빠 아름이 생각해서 치료 잘 받고 밥도 잘 먹고 빨리 나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아빠 나 바보 아니야. 백혈병이면 시한부 선고 받았을 텐데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추후 아빠와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를 만나 아빠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가 앞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제 힘으로 아빠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입학 후 학과 공부가 끝난 밤에는 백혈병에 대한 모든 논문과 자료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아빠 소원 다 들어줄게. 아빠 소원 말이지? 글쎄 나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 딱 하나 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 같은데. 뭔데? 아빠 소원이라면 다 들어줄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피아노, 그거 사실 엄마 생일날 주려고 산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게 되어서 저걸 한 번도 못 쳐봤거든. 아빠가 엄마 피아노 소리에 반했었지. 다시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저 피아노가 엄마 주려던 거였구나. 꼭 저 피아노 소리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아빠 조금만 기다려. 전 아빠를 위해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서 피아노를 배웠고 한 번도 쳐본 적 없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습득을 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2주일 후 한 곡을 다 배워서 아빠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빠는 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자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잊지 못하는 아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름아,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 고맙다. 아빠는 환한 웃음을 보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아빠의 품을 왜 진작 느끼지 못했을까요? 좀 더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아빠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평생 손님들 떼밀어가며 일해서 절 의사로 만든 아빠의 장례식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와 꼭 닮은 부잣집 사모님이 충혈된 눈으로 뛰어들어와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당신 왜 이제야 알려주는데? 그 순간 제 눈과 마주치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찬물을 가져와서 얼굴에 뿌리며 온몸을 주물렀더니 여자분은 한참 후에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제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엄마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 아름이 혼자일 텐데 혼자 외롭게 둘 수 없어. 아빠는 혼자 남겨질 나를 위해 엄마와 인연을 끄는 외가 쪽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전에 엄마와 인사드리러 갔던 외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지만 이사를 간 바람에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에 외할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회장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 회장님 따님이신 송미진 씨 남편인데요. 꼭 뵙고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선생님, 거짓말을 하시려면 뉴스 검색은 하고 오셔야죠. 회장님 별사신 지가 몇 년이신데 지금 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저 잠깐만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가 오너인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께 왜 그걸 말씀드려야죠? 경비원 부를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실랑이를 하는 사이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지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요?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니까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얼굴을 들어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진이지? 제 이름은 송미선인데요. 제 쌍둥이 언니를 아세요? 쌍둥이 언니라고요? 너무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 미진이 남편 조현남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아빠가 결혼 반대했던 그 사람이군요. 제가 당신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그거 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절 욕하고 저한테 화 푸세요. 언니 집 나가고 아빠가 충격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0여 년간 반신불구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언니 기다리며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언니 얼굴 한번 못 보고 언니는 어떻게 지내요? 피아노 계속 하겠죠? 언니한테는 피아노가 전부였어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서 도망가도 피아노 없으면 언니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지만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미진이가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모르고 전 돈 더 벌면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피아노도 사준다고 했어요. 좀 더 빨리 언니가 덜 고생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다 제가 무능력한 탓입니다. 형부 탓 아니에요. 언니와 전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서 서로 숨김없이 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니가 처음 형부 본 날 얘기도 저한테 하면서 참 좋은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업이 세신사여서 아빠가 반대할 거라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언니 표정이 밝아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와 있으면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전 언니의 결혼을 응원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희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심지어 저한테조차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자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엄마도 쓰러지시고 아빠마저 그렇게 되시니 당장 회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젊은 나이에 대표 이사직을 맡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결혼했으면 오래오래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빨리 떠났어, 언니? 제가 오늘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미진이가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미진이를 닮아서인지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반에서 줄곧 1등을 하며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고 앞으로 의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언니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언니 그렇게 되고 딸까지 있었으면 진작 저희를 찾아왔어야죠. 어떻게 소식 하나 없을 수 있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치 자신이 떠날 걸 예감이라도 하듯이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돼도 친정 식구들에겐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못된 딸로 소식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자신이 잘못된 걸 알면 부모님이 충격받으실 거라면서요. 마지막 아내의 부탁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건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하더군요. 길어야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을 우리 딸을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형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마 못 사신다니요? 죄송합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형부,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저명하신 의사분이 계시니까 얼른 다시 치료받아요. 더 좋은 약 쓰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몸은 제가 잘 알아요. 저보다는 우리 아름이만 맡아주시면 전 여한이 없습니다.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아름이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가 손녀딸 있는 거 알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엄마는 사실 언니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니 결혼 허락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워낙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언니와 연을 끊게 된 거거든요. 아름이에게 외할머니와 이모가 생겨서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란 아이라 저 대신 많이 예뻐해 주시고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많이 주세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여자의 얘기가 끝나고 전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제 이모세요? 처음 봤을 때 사진 속에 있던 엄마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쌍둥이셨군요. 제게 이모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너 혼자 남게 되는 게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에서 날 찾아서 널 부탁하더라고.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몰랐었는데 집안 반대로 두 분이 힘든 결혼을 하신 거군요. 엄마에 대해서 아빠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저도 안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피아노를 잘 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맞아. 언니는 나랑 쌍둥이지만 덜렁대는 나랑 다르게 조신하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해서 부모님은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키우려고 하셨어. 그래서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엄마가 창창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부와 재능 모두를 버리고 형부를 선택한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언니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아빠와의 결혼을 반대한 건 물론 때밀이라는 직업 때문이었겠네요. 맞아. 우리 집안과 너무 안 맞았던 거지. 아빠는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위를 원했었거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 사실 형부를 처음 봤을 때 듬직하고 반듯한 심성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라. 그때 다른 욕심 버리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셨어. 그 마음을 아빠도 알았으면 죄책감으로 덜 힘드셨을 텐데 평생 아빠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름아, 이렇게 너무 늦었지만 널 보니 너무 좋구나. 좀 이따가 외할머니도 만날 거야. 프랑스에서 사업 때문에 계속 사시다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셨어. 너 얘기했더니 빨리 보고 싶어 하더라고. 미선아, 엄마야. 엄마 오셨어요.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엄마 외손녀예요. 아유, 너가 내 손녀구나. 어쩜 네 엄마를 쏙 빼닮았네. 안녕하세요, 조아름입니다. 말하는 것도 똑 부러지는 게 미진이와 똑같아. 할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한테 외할머니가 계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저한테는 가족은 아빠밖에 없었는데 이모와 외할머니가 생겨서 이게 꿈인가 싶어요. 그래. 그동안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아빠가 널 훌륭하게 잘 키우셨구나. 네, 맞아요. 아빠는 엄마 못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아빠 직업이 창피하다고 아빠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부모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들 마음을 다 안단다. 아름이 너가 아무리 아빠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아빠는 아빠만의 소리 해석기가 있어서 아름이 진짜 마음을 읽는 거야.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빠 웃으면서 떠나시게 해드리자. 이모와 외할머니 덕으로 아빠 장례식은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이모 집은 평창동에 있는 대저택으로 마당이 마치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름아, 어서 와. 집 찾는 거 안 힘들었니? 네, 이모. 근데 이 큰 집이 다 이모 집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 집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다 뿐이겠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넓은 집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지 실제로 보니 신기해요. 이 큰 집에 이모네 식구들이 사시는 거예요? 아이는 제 또래겠네요? 이모 아직 싱글인데. 네? 결혼 안 하신지 몰랐어요. 엄마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나이가 40대 후반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언니가 집 나가고 난 후 부모님 두 분 다 쓰러지시니 옆에서 보살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어. 그러면서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서 더더욱 결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그럼 이모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 회장님이신 거예요? 와, 멋있으세요. 이제 이모가 우리 아름이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줄 테니 마음껏 너 꿈을 펼쳐보렴.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니? 아름이 배고프겠다. 네, 엄마 지금 들어와요. 너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와,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요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 손녀 처음으로 음식 대접하는 건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서 먹어봐. 네. 엄청 맛있는걸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봐요. 복스럽게 잘 먹네. 성격이 밝고 그늘이 없어서 보기 좋네. 어릴 때 엄마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 친구들이 학교 마치면 엄마들이 마중 나올 때 사실 많이 부러웠어요. 아빠는 일하시느라 학교 행사에 잘 못 오셨거든요. 소풍 때 운동회 날에도 오실 수가 없어서 전 선생님이 챙겨주셨어요. 아유, 어린 마음에 마음이 아팠겠구나. 아빠는 나도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참 좋은 사람 같던데. 네, 맞아요. 저한테 아빠는 제 전부였어요. 아빠가 때밀이라는 게 어릴 때 전 창피해서 피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빠 몸에서는 항상 비누향이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애들이 아빠 때밀이라고 놀릴 때는 왜 아빠는 그 많은 직업 중에 셋인 사냐고 아빠한테 서운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너무 후회돼요. 아빠는 평생 내 옆에서 내 잔소리 다 들어주면서 영원히 내 유일한 편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아프셨으면서 저 공부하느라 방해할까봐 혼자서 그걸 참으신 거예요. 좀 더 제가 빨리 아빠가 아프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떠나시지 않았을 텐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유, 아름아, 그런 생각하지 마. 형부는 아름이가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셨던 거야.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러셨어. 이 할미가 미리 알았더라면 조서방과 우리 아름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줬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구나. 아빠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셨구나. 네, 이제 두 분 모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너 혼자 그 집에서 살게 할 수 없어서 이 집에 들어오렴. 외할머니도 원래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번에 너 얘기 듣자마자 같이 사려고 이번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셨어. 집이 워낙 커서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야. 정말 그래도 돼요?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이게 꿈이 아니죠? 이럴 때는 영락 없는 아이 같네. 이 집에 있는 거 다 아름이 거야. 아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할미한테 말하렴. 이 할미가 우리 손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럼 이모가 아름이 방 꾸며놓을게. 아름이 의대라고 했지? 공부하는 건 어때? 네, 공부할 게 많아서 잠은 좀 줄여야 하지만 나름 재밌어요. 공부라기보다 제가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공부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너희 엄마가 공부를 참 잘했지. 볼수록 아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이모, 사실 전 엄마 얼굴도 모르거든요. 엄마 사진 더 볼 수 있어요? 그럼
외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 썼던 물건들, 상장이며 사진 다 모아놓으셨거든. 지금 보러 갈까? 계단을 올라가서 끝쪽 방에 들어가니 방 안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엄마가 피아노 연주하던 사진과 각종 상장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이게 엄마가 치던 피아노인가 봐요. 맞아.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워낙 잘 쳐서 음악 신덩이라고 했거든. 나랑 쌍둥이인데 난 밖에서 뛰어놀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항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언니 좀 닮으라고 잔소리하셨지. 너희 엄마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 그렇게 짧게 살고 갈 거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게 내버려 둘걸. 피아노 학원만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놀지도 못한 거지.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우리 엄마 또 언니 생각나시나 보다. 안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걸 여쭤봤더니 엄마가 치시던 피아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학원 다녀서 연주해드렸는데 아빠가 추억에 잠기셨는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건물 아래 위에 있으면서 만났거든. 언니가 형부를 정말 좋아했었지. 아름아, 이건 언니가 제일 아끼던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만 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행운의 목걸이라며 좋아했거든? 이 목걸이 했을 때 형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엄마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안 그래도 아쉬웠는데 잘 됐어요. 엄마 목걸이라니까 너무 소중하네요. 우리 엄마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신 분이셨네요. 전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다면서 기사 딸린 자가용을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의대는 대부분 전부 좋은 집안의 부잣집인데 우리 아빠 직업이 세신사라고 절 무시했던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조아름, 이 차 뭐야? 너 무슨 스폰서라도 생겼니? 우리 이모가 나 편하게 공부하라고 차 보내주신 거야. 지금 외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살고 있어. 참, 어제 이모가 회사 이름으로 우리 학교 실습 끄고 기증하셨다고 하더라고. 아가씨,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 전달드리겠습니다. 친구분들 드리라고 명품 가방을 준비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이모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야겠다. 자, 이거 우리 이모 선물이야. 이거 엄청 비싼 가방인데 정말 이거 받아도 돼? 그럼 이모가 넉넉하게 사셨네. 전 그동안 친구들한테 무시당한 걸 되갚아준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이제 저보고 때밀이 딸이라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에서 매달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피아노 연주를 들으려고 일부러 올 정도로 주위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특히 암투병 중인 아이들이 올망졸망한 눈으로 제 연주를 들으며 좋아하는 걸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더라고요. 지금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보시면 이제야 마음 편히 웃으실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